이런 사태들, 지금 이런 뭔가 충전재들 속이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지속되고 터져가면서 점점 더 그런 사태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이런 심미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못하게 되는 세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지금 뭔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브랜드들은 사실 묶어놓고 플라잉 니킥을 차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의견. 2025년의 첫 번째 라이브. 반갑습니다. 신년 잘 보내고 계신지.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그냥 잡담을 하다가 그 시즌오프 제품들 센스에서 몇 개 저희가 조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형, 저 이번에 대학 다 떨어져 재수해야 하는데 팁 좀 주세요. 재수 팁이라. 이거는 제가 재수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한데 너무 공부에만 조금 몰입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에 몰입할 거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도 재수학원에 다녀봤고, 저는 재수학원에 이제 2월쯤부터 들어가서 수능 전까지 쭉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서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이 뭐하지만 가장 높은 반이었어요. 제일 높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재수학원 친구들이 다 이제 학교를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잘 갔냐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었던 친구들이 잘 갔어요. 아니면 여유가 0이거나 0이었던 친구들도 잘 갔고, 아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뭐 자습하다가 가끔 이제 주말에 자습하면 PC방도 가끔 가고, 이제 주말에 뭐 자습 끝나고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고, 조금 이랬던 친구들이 본인의 그 뭐랄까 실력 대비 학교에 잘 간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애매하게 뭔가 막 나 재수하니까 이제 나는 완전 죄인이야, 막 흔들리는데 근데 나 노는데 마음 불편한데 이럴 거면은 이런 거보다도 뭔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는 잘하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 반이 좀 높은 반이라서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본인의 실력 대비 재수해서 학교를 잘 간 케이스가 많더라. 제 주변에는 그래요. 제가 제일 못 갔거든요. 저도 저희 학교에 만족하는데, 저희 그 단톡방이 있어요. 재수학원 때 친했던 친구들 단톡방이 이렇게 남자 7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연대 2명, 성대 1명, 서강대 1명, 저 인하대고 한양대 1명, 뭐 이렇게 갔고, 그러니까 그 좀 여유가 있었던 친구들끼리 단톡방이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던,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랬던 친구들끼리의 단톡방인데, 확실히 뭐 실력 대비 조금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브랜드 런칭 언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일단 바지를 조금 선발매를 하려고요. 생각보다 제가 바지 생산을 땡겨해서 바지는 지금 다 나와서 저기에 지금 있습니다. 바지가 있어서 바지를 선발매를 하고 샘플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샘플들이 한 4개 이렇게 나오면 샘플 제품들로 이제 이미지 조금 촬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업데이트 되는 거나 2월, 3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바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셔츠 나오고, 그 다음에 퍼티그 팬츠가 하나 나오거든요. 퍼티그 팬츠,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가디건, 그 다음에 bomber, 그 다음에 셔츠가 하나 더 나오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조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퍼티그 팬츠랑 bomber는 제가 파리 가기 전에 샘플을 나오면 입고 가고 싶은데 최대한 공장 일정을 땡겨보는 중. 에이타는 어떤 식으로 전개하실 건가요? 그냥 이런 게 이제 제가 항상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 브랜드를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브랜드를 봤을 때 이 브랜드의 옷이 어때?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를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지점을 잡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있어요. 그림은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생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촬영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메이킹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지금 HAC 옷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급하게 시작했구나, 그때 브랜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치기 어린 그런 마음이었고, 내가 지금 당장 입고 싶은 옷을 만들자였는데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았다. 어쨌든 그때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로 이제는 이 에이타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하면서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좀 더 기성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나, 어떤 편집샵에 걸려서 딱 판매를 할 때도 이게 브랜드 옷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이 에이타라는 브랜드를 정말로 단발성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길게 보고 있어요.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타라는 브랜드의 전개 자체가 일반적인 브랜드들과 비슷하게 전개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뭔가 국내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사야지 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어쨌든 시스템적인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지점에 있어서 아마 처음에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가끔 소통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에이타의 뜻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IMD 오리언스의 줄임말입니다. IMD 오리언스의 줄임말이에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인터뷰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어떠한 관객들을 상정하고 영화를 만드냐 요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거예요. IMD audience. 나는 나를 첫 번째 관객으로서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는 다수의 대중의 테이스트에 맞춘다기보다는 나의 테이스트에 맞는 영화를 만든다. 그런데 어쨌든 나의 테이스트가 그 퀸틴 타란티노의 테이스트가 대중을 결국에는 설득하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의 테이스트를 어떤 작업물로서 다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다수에 설득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영화도 돈을 내고 보니까 거기에 돈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지점이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게 나는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필터링해서 뭔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거. 그 지점을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딱 꽂혀서 앞에 I를 이제 날리고 A.TA로 에이타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밸런스 잡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 핏도 굉장히 많이 만졌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핏감도 아주 마음에 들고 아까 이제 말씀이 또 있었는데 요즘 무신사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근데 사실 무신사 사태라고 하면 무신사 사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들의 사태라면 브랜드들의 사태죠. 뭐랄까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그 발판이지 않나. 예전에 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브랜드의 씬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경제 상황, 이 패션 씬 자체에서의 그 경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 속성,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상화의 계기가 뭔가 그 경제적으로 오기 전에 빨리 온 거죠. 이런 혼용률 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빨리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덕다운이랑 구스다운 그러니까 이 충전재에 있어서 속이는 거는 이제 사기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그 프로모션 업체에서 충전재가 있는 패딩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사실 프로모션에서 사기를 진짜 맘먹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브랜드에서 핸들링을 하는 그 담당자와 그 옷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 같은 것들에 대한 소통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모션 업체가 맘을 먹고 사기를 쳤어. 그러면은 브랜드가 당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고 약간 이런 거지. 아 사장님 근데 저희 요번에 충전재 요렇게 하면은 좀 단가 요 정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냥? 요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측에서도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죠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 측에도 명백한 책임이 있는 거죠. 명백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억울한 경우,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뭔가 아쉬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옷을 많이 만드는데 원단을 봐요. 원단을 보는데 원단에 스와치들이 있어요. 원단 스와치들에 위에 이제 혼용률이 다 써 있습니다. 원단에 혼용률이 다 써 있어요. 이게 뭐 면 50, 뭐 레이온 50 뭐 이렇게 혼용률이 다 써 있어요. 보통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일반 제품의 혼용률 있잖아요. 뭐 울이라던가 코튼이라던가 그런 거는 스와치에 적혀져 있는 것들에 따라서 적는 거거든요. 스와치에 그 혼용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런 경우 프로모션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에서 그런 생산을 했는데 원단의 표기가 틀려졌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원사 자체, 스와치 자체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브랜드에서 이 혼용률이 조금 저렴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혼용률의 기재를 다르게 했던가 이런 경우인데 원단, 그러니까 스와치를 가져다가 만드는 입장에서 스와치 자체의 혼용률의 브랜드에서 하나하나 그 혼용률이 맞는 거를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셔츠 만들 원단에 발주했는데 근데 이 셔츠 원단이 코튼 100짜리인지 검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브랜드 측에서. 그거는 이제 원사를 발주한 쪽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충전재가 아니라, 그건 프로모션이 껴져 있는 충전재의 경우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의복의 경우, 의복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울 함유량이나 이런 거를 검사해봐야 되고 그런 것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이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기에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을 횡설수설하게 했는데 어떤 핀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뭐 프로모션 업체에서 아니면 충전재를 이 가져오는 업체에서 혼용률을 몰랐다, 거기서 실수가 났다는 사기가 맞죠. 그러니까 패딩 아우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충전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고가 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패딩에 들어가는 메인 충전재의 음호량, 페이퍼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옷이 그냥 이거는 항상 이제 있는 그 논쟁인데, 좋은 옷이라는 기준에 생산성과 좋은 원단과 좋은 봉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뛰어난 부분에 둘 것인가는 이제 항상 양립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이 원단의 혼용률이 이 객관적으로 구리더라도, 객관적으로 구려 혼용률이, 근데 그 생각하는 느낌을 낼 수 있다라면 그 원단이 과연 후진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태들, 지금 이런 뭔가 충전재를 속이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지속되고 터져가면서 점점 더 그런 사태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이런 심미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못하게 되는 세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심미적인 것들을 포커싱을 하는 브랜드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지금 뭔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브랜드들은 사실 묶어놓고 플라잉 니킥을 차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브랜드들, 뭔가 속이거나 이런 브랜드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정상화가 돼야겠지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대중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이 옷이라는 제품 자체를 심미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까봐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는 심미적인 것으로 옷을 구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의견. 이거 썸네일로 쓸까요? 하고 여기다가 플라잉 니킥 이렇게 스페인 자다 좀 이따 시즌 오프 들어가서 추천템 있을까요? 스페인 자다는 아직 제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 스파 쇼핑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꿀템을 찾는 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스파를 사는 현명한 방식, 제가 스파를 사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스파에서, SPA에서 어떤 옷을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메인 아이템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카테고리 상에 있어서 메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트라던가, 조금 더 가면은 bombe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 착장에서 메인을 담당하는 부분에 SPA 브랜드를 썼을 때의 착장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정말로 스탠다드함이 중요시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귤러한 니트, 근데 뭔가 구조적이거나 아트웍이거나 컬러가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닌 기본빵 니트, 아니면 팬츠도 데님에서 정말로 뭔가 와이드한 데님, 그러니까 와이드한 데님도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렌드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SPA에서 트렌디하게 만든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와이드 팬츠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스트레이트 팬츠, 스트레이트 데님, 근데 거기서도 뭔가 데님에 컬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 흑청, 기본 중청, 기본 연청,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으로서 깔리는 아이템이 내가 스파에서 SPA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실물을 보는 편이에요. 일단 SPA의 장점, 사진을 잘 찍는다. SPA의 단점, 사진을 잘 찍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SPA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저는 이제 유니클로에서 일도 해봤고 스파 브랜드에 가서 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해봤지만, 이 SPA의 장단점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요.
정말로 최고의 포토그래퍼한테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모델들에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아이템 중에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한다면 실물에 보는 편임. 그럼 메인으로 빠지는 SPA 옷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라도 걸리는 지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파 브랜드의 워크 자켓이야. 그러면 분명히 이런 뭔가 스냅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새거 같은 굉장히 뉴 어라이벌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부자재가 들어가 있다던가. 사실 이것도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아니면은 뭔가 밑에 스트링을 조이는 부자재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플라스틱 같은 그런 뭔가 스트링을 조이는 그게 들어가 있다던가. 뭐 요런 메인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빠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이라는 그 생산 방법의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제가 유니클로 니트를 입고 다니는 걸 전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니클로에서 이런 기본 스탠다드 니트를 찾아서 내 컬러대로 사서 입었어. 이거에 대해 오히려 저는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스파를 쇼핑하는 법. 어쨌든 스파에 대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즌오프 상품 둘러보러 갈게요. 센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팁을 조금 드릴게요. 센스 시즌오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블레스라던가 뭐 가버렐라 콜가먼츠, 그 다음에 리에르, 요런 성별의 경계에 따라서 옷이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무드나 소재감이나 이런 걸로써 끌고 가는 브랜드들, 여자 칸에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맨즈랑 우먼즈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이즈 편차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아예 패턴이 여자 패턴 남자 패턴 따로 나오는 제품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여자께 저렴한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레스의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플리마켓 했을 때 구독자분이 입고 오셨고 샤버포인트에 바잉 됐을 때 저도 가서 입어봤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입으면 앞으로 요렇게 니트 짜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가디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브랜드나 아이템을 잘 못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요 블레스의 가디건 사실 지금 이거 할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블레스는 센스에서 거의 최소 40%까지 가거든요.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에 샤버모멘토 판매가가 120만원인가 그랬어요. 110만원인가 그랬는데 이 제품은 충분히 봄에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의 포인트로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블레스의 제품들 조금 더 보시면은 우먼즈 쪽에 조금 더 제품들이 많은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우먼즈랑 맨즈랑 조금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블레스 세일 들어가는 것들을 센스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있네요. 이거는 란나의 이제 자켓인데, 요거는 사실 조금 더 헤비한 느낌의 아우터예요. 근데 요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그레이 컬러, 일단 컬러 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겨울에는 아니겠지만 봄까지 뭔가 메인 아우터로 입을 수 있고 굉장히 담백한 디테일과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입었을 때 레이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뭐 밀리터리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툭 하나 좀 메인 아우터로 가져갔을 때 튀지 않지만 뭔가 람나고 메이킹 좋고 컬러 좋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는 호프를 참 좋아해요. 이 호프라는 브랜드가 살짝 뇌절하는 파트들이 있긴 한데 요런 아이템들은 충분히 사시기에 좋은 제품들이 많고, 일단 세일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좋습니다. 사실 뭐 요런 것들, 뭐 그냥 스트레이트 레그 트라우저 요런 것들 호프에서 나온 거 메이킹도 좋고, 핏도 오히려 요즘에 입는 것들에 가깝고요. 요런 것들도 컬러감 적당히 좋고 워싱감, 그러니까 뭐랄까 아우레가시의 좀 더 샤프한 버전? 근데 살짝 아우레가시보다 디테일에 욕심을 내는 편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호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리브랜딩을 잘했다. 예전에는 되게 좀 올드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요런 것들도 좋고, 요거는 제가 그 멤버십방에 올려드릴 리스트업에 넣어놨어요. 요거를 넣어놨는데 그냥 요런 카고 팬츠는 사실 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다잉 들어가 있고 담백한 덜어내는 것들만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조금 더하는 걸로 러프함을 줄까라고 했을 때 핏도 레귤러 하지만 뭔가 크게 톤이 튀지 않으면서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그 스타일링의 그 느낌이 좋은 거죠. 요 제품을 제가 요거는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튀어나왔네요. 그 다음에 자 요건데 이 랜덤 아이덴티티의 요 더비가 하나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쉐입이 뾰족하고 플랫한 더비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사실 스테파노 필라티의 뭐랄까
뭐랄까 그런 네임 밸류도 무시할 수 없고, 랜덤 아이덴티티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소재가 제가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 리테이크가 1200불이에요. 그러면은 구두가 거의 200만원이란 소린데 지금 50% 들어가서 600불? 그리고 굉장히 조금 트렌디한 쉐입과 약간의 얍코가 들리면서 일반적인 좀 뭔가 더러우나 이런 것들하고 그 지점에서 차이를 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와이드한 팬츠나 레귤러한 팬츠나 이런 거에 툭 가는 플랫한 더비로 가져가서 오래 신을 수 있는 느낌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의 이런 굽 들어가 있는 부분도 섹시하고, 그러니까 이 랜덤 아이덴티티가 좀 드레시한 맛이 있거든요. 그 드레시한 것을 좀 모던하게 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슈즈 되게 괜찮다. 뭐 재고는 하나씩이지만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으니 아마도 할인율에 더 떨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가 타카하시의 벨트, 요거는 국내보다는 아직 비싸죠. 타이가 타카하시의 벨트인데 이제 국내 편집샵에서 가격이 더 좋습니다. 뭐 ETC 서울이나 이런 데 가격이 더 좋은데 아마 더 떨굴 예정. 저는 요거 블랙에 실버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은 밀리터리 벨트 하나 찾으신다면, 그리고 이제 뭔가 여름이나 봄에 조금 더 그런 셔츠에 데님 뭐 이런 담백한 착장을 생각하신다면 요 골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생각보다 이 버클 부분이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 좀 떨어지긴 해요. 실제로 받아보면 좀 가볍더라고요, 버클 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거 오리지널리티가 좋기 때문에 벨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서 이런 거 좀 기본 벨트 쓰셔도 매력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TT 벨트도 넣었고, 그 다음에 호다코바의 반팔인데 요거는 저 살려고요. 계속 호다코바 언급을 하면서 다음 시즌 것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 반팔은 사실 225불 주고는 때려 죽여도 못 샀거든요. 근데 94불까지 떨어졌고, 담백하지만 요런 절개에 들어가는 부분에 넥라인 찢어지는 이런 러프한 부분들은 내가 뭔가 안쪽에 레이어드하거나 뭐 레이어드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뭔가 뭐 팔찌에도 좋고, 요런 걸 좀 담백한 데님이나 뭐 익스트림 캐시미어 팬츠 같은 거 있고 뭐 더비 신어줘도 좋고, 여름에 좀 그런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아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을 거예요. 요거는 뭐 지금 할인이 58%인데 뭐 70%까지 꺾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KC의 이제 자켓인데요.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사이즈도 스몰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제 뭐 내년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트렌드가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머크, 밀리터리, 베이스를 조금 더 어떻게 모던하게 깎아내거나 그 스타일링에서 좀 뭔가 워싱이나 빈티지한 감이 있는 제품들을 썩는 그런 스타일링들이 많이 보일 건데, 사실 KCKC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약간 일황이죠. 일황이니까 KCKC의 이런 자켓들 가격이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KCKC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핸드메이드도 만들고 원단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염색도 이렇게 천연으로 하고 해서 가격이 좀 비싼데, 이런 자켓들은 좀 오래 입는 자켓, 특히나 요거를 스몰 사이즈로 가져갔을 때 약간 중기장감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그 러프하거나 요런 느낌에 섞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었어요. 요거는 진짜 매력 있다. 요거는 잘 없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격 비교해 보려고. 센스가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R13 데님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R13의 데님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R13의 데님은 제가 예전에 뭐 일할 때부터도 너무나 좋아했던 아이템이고, R30의 데님만 낼 수 있는 그 세련된과 약간 이 디스가 들어가고 뭔가 이런 더티워싱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 좀 세련되는 맛이 딱 걸리는 지점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특히나 요거는 다른 R13 데님들에 비해 할인율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뭔가 막 400불, 500불이던데 얘는 293불이면 충분히 내가 조금 요런 류의 데님을 즐긴다면 R13 데님 하나 가져가셔서 오랫동안 입으실만 합니다. 정말로. R13 여러분들이 세일 들어갔을 때 조금 보시면 좋아요. 메인 아이템들은 취향을 조금 많이 타는데 데님류 자체는 정말로 뭐 요런 것들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약간 셀린이나 이런 것들 데님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디에나 붙여도 조금 잘 붙고 핏감이나 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메이킹이 잘 된 이런 느낌인데, R13의 데님도 조금 더 센 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스타일링에서 녹이시기에 다양한 워싱과 조금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이런 것들 너무 좋아서 R13의 데님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입는 데님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네, 마지막인데요. 요 스킴스의 팬츠입니다. 요건 할인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라서
있어서 살짝 켜놨어요. 제가 요즘 가장 잘 입는 수요 팬츠 중에 하나고요. 저는 X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저는 조금 작게 입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스몰이나 미디움 뭐 요 정도 사서 입으시면 그 슬림한 느낌의 약간 수요 팬츠에서 굉장히 얇은 원단감으로 쿨하게 툭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익스트림 캐시미어 팬츠와 조금 느낌이 비슷하달까? 근데 좀 더 편한 느낌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은 다 봤네요. 아 맞다, 편집자님 저희 요거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저 1월 20일에 이제 파리를 출국을 하는데요. 저희 파리 가서 제가 조금 영상을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계시면은 좋은 가격에 좋은 단가에 모실 예정이니까요. 연락 주세요. 메일 있습니다 밑에. 네.